혹시 여러분은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우리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인재가 갑자기 이탈한다면, 그리고 조직 전체가 받을 충격은 어느 정도일까? 또 이걸 비용으로 환산한다면 어느 정도일까?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7.8%가 핵심 인재 이탈을 경험했고, 또 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핵심 인재가 이직할 때 중소기업이 입는 경영상의 손해는 평균 6억 6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핵심 인재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큰 기회를 찾아 떠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핵심 인재에만 의존한다면 조직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다수의 평범한 인재들을 성장시켜서 조직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전략에 대한 인사이트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패널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조직문화 전문가 태준열 작가님, 그리고 두 번째 피플 애널리틱스 전문가 이중학 교수님. 두 분은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라 제가 자세한 소개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간단하게라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네. 네, 저는 조직개발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더십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어치이블랩의 태준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중학이라고 하고요. 현재 가천대학교에서 인사조직하고 데이터 분석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직일수록 평범한 인재들을 성장시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굉장히 어려운 것이 또 현실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핵심 인재를 영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비용 측면에서 외부에서의 핵심 인재 영입보다는 내부 인재 육성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태준열 작가님, 그 내부 인재 육성이 어느 정도 더 효과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리기 전에 뭐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오랫동안 이제 인사나 조직 개발을 이제 경험을 했던 저로서 이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일을 하면서 비효과적인 요인이 무엇인가, 그거를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사실 뭐 핵심 인재 채용이든 뭐 내부 인력 육성이든 다 비용이 들어가고 다 뭐 쉽지 않은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비효과적인 요인들이 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의외로 그 작은 기업이나 큰 기업이나 예를 들어서 뭐 대표이사나 그다음에 임원, 그다음에 인사팀장, 그다음에 인사 담당들, 그 부분에 있어서 인재에 대한 생각, 뭐 철학까지 갈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 회사에 어떤 인재가 중요한가라는 어떤 생각들이 얼라이먼트가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얘기가 충분하지 않고 그게 합의가 잘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뭐 어떤 개별적으로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되게 좀 비효과적인 그런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재에 대한 어떤 생각의 뿌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다. 뿌리는 뭐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다시피 어떤 인재에 대한 경영진의 철학, 생각,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줄기는 그런 거에 따른 어떤 그 회사의 정책 기조, 뭐 전략, 이런 게 되겠죠. 가지는 그걸 기반으로 한 어떤 다양한 탤런트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 영입하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지속적이지 않으면 굉장히 일들이 산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도 많이 그런 것들을 해봤습니다만 핵심 인재들이 사실은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버리고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얼라이먼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의외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어떤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됐다는 가정하에 본다면 저는 뭐 육성이 더 좋다 또는 뭐 핵심 인재 채용이 더 좋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이걸 선택이라기보다는 순서라고 좀 봅니다. 사실은 가만히 보면 이제 조직 내에 어떤 분위기가 있고 또 조직의 문화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조직은 굉장히 경직돼 있는 조직의 문화이긴 한데 그 문화의 핵심 인재를 계속 영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사실은 보면은
1년도 되고 6개월 만에 나가고 계속 튕겨져 나간단 네. 말입니다. 그거 얼마나 비용 많이 들었는데 아깝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순서로 본다면 내부에 좋은 인재들이 있거든요. 다만 그들을 잘 못 봐서 문제지. 그래서 그분들을 다 발탁을 하고 그 다음에 잘 육성을 시켜서 조직을 조금씩 유연한 조직으로 그다음에 효과적인 조직으로 만드는 과정, 그러니까 육성이 이제 더 먼저라는 거죠. 그런 유연한 조직이 됐을 때 그 다음에 핵심 인재를 데리고 와도 충분히 그들을 담을 수 있는 유연성이 되기 때문에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이 더 좋다라고 물론 둘 다 중요하죠, 사실은. 근데 그걸 선택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업의 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순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도 혹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뭐 사실 작가님께서 그 순서란 되게 좋은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비유하자면 우리가 인재를 사서 쓸 거냐, 이제 바이할 거냐, 육성할 거냐, 메이크 할 거냐라는 논의들로 많이 하는데 사실 이게 너무 잘 말씀해주신 대로 이분법적으로 선택을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냐라는 논의로 좀 해보면 아무래도 육성 방향 쪽이 조금 더 효과적일 거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두 가지 관점인데, 하나는 역시나 제가 AI나 데이터 쪽을 하다 보니까 AI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 인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최근에 가트너라는 곳에서 이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향후 5년 동안 조직 내에 필요로 하는 스킬은 80% 정도가 바뀐다라는 보고가 있어요. 그 말은 우리 조직 내에서의 핵심 인재들을 지금 정의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향후 5년 내에 해내는 업의 쓰는 근육들 여러 가지 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바뀔 때마다 외부 인력들을 바이에서 사는 것들이 효과적일 것이냐, 효율적일 것이냐라는 게 첫 번째 퀘스천. 두 번째로는 인구 구조 관점으로 보면 2030년을 기점으로 어차피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일할 사람 자체의 숫자가 줄어들어요. 현재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에 들어올 수 있는 지원자의 절대적인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핵심 인재 시장이나 탤런트를 리크루팅하는 시장 자체가 다르게 변화할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에 있는 사람들을 맞는 사람들로 전환시킬 것인가, 성장시킬 것인가가 더 효과적이고 가야 될 방향이므로 두 가지 모티베이트 때문에 육성이라는 방향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택이 아니네요. 필수네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뭐 여길 보시는 뭐 헤드헌팅이나 이런 분들 당연히 바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거고 입장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떤 일을 하고 있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필수적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현재 뭐 단기적이든 특히 장기적으로 보면 AX 시대가 너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내부를 성장시키는 게 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평범한 이제 인재를 성장시킨다는 것이 이제 방법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그 중에 많이 이제 활용한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교육 훈련 참여, 뭐 직무 순환제, 성과 기반 보상 제도, 그리고 멘토링 제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리더십 파이프라인 구축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더십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이 조직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리더십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구조를 이제 마련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리더십 승계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 리더십 파이프라인 구축의 핵심은 결국은 리더십 후보자, 핵심 인재를 선별하는 것이 이제 핵심인데, 중소 중견기업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선별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이게 되게 간단한 답과 어려운 답이 있는데, 간단한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가 핵심 인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조직에서 일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일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는가를 보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죠. 예를 들면 이제는 조금 잘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역량이라는 표현을 놓고 보면 역량이다라고 하는 거의 원래 데피니션은 고성과자가 보이는 공통적 특질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게 놓고 보면 핵심 인재들이 일할 때 쓰는 근육, 가치, 동기, 성격 이런 것들을 뽑아내서 이와 비슷한 사람들을 선별하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근데 거기에서의 가장 맹점은 제가 역량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너무 정적이에요. 예를 들면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디파인을 해서 미래에도 효과적일 거다라는 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역량이라는 표현들을 잘 안 쓰죠. 이게 사실 컴퓨터 관점으로 보면
머신러닝도 비슷합니다.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도 그 과거의 데이터를 패턴을 학습해서 미래에도 유효할 것이다라는 예측의 관점으로 보는 건데 핵심 인재도 비슷하거든요. 파이프라인을 꽂아서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일을 잘했기 때문에 미래에도 일을 잘할 것이다라는 텐던시, 그 경향성을 가정하는 것인데 일부 맞을 거예요. 환경이 좀 정적이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데이터 관점으로도 예측 관점으로는 예측률을 설명할 수 있어요. 네. 90% 정도 맞출 수 있다. 근데 이제 예측 분석이나 컴퓨터 관점에서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예측이라는 이 행위와 핵심 인재가 누가 돼서 효과적일 거다라고 하는 것들은 정적으로 과거 데이터로 한 번에 맞추는 게 아니라 계속 선순환 과정이라는 거예요. 네. 환경이 바뀌면 계속 데이터도 업데이트되면서 예측률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표현대로 하면 지속적으로 핵심 인재를 선별하는 그 기준 자체도 계속 업데이트돼서 바꾸고 리더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이게 우리 탤런트의 기준이다. 오케이 간다. 이거보다는 좀 선순환적인 과정으로 생각하는 거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